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이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의사 친구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예전 같은 생기는 다 사라지고 주름만 남았네. 하고 말이죠. 비싼 옷을 사 입어도 예전처럼 태가 나지 않고 사람들 모임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나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만히 있어도 빛나던 내가 이제는 아무리 노려봐도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지기도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여러분의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사인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진정한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진짜 힘은 탱탱한 피부나 날씬한 허리가 아니라 60세 이후에 비로소 완성되는 어떤 분위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품 혹은 중년의 관록이라고 부르지만 일본에서는 이로케 아이로케, 즉 성숙한 새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한 옷을 입거나 노출을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70대가 넘으셨는데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화려한 화장을 한 것도 명품을 휘두른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게 되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반면에 어떤 분은 젊고 시술을 많이 받으셨는데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대화가 끝나면 금방 잊히곤 합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내면의 여백에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매혹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편안함, 즉 부교감 신경의 안정된 리듬을 발산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안정된 호흡과 눈빛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안전하다, 이 사람은 지혜롭다라는 본능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강력한 끌림의 정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사람들의 6가지 결정적인 특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영상의 뒷부분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분위기를 귀티 나게 바꾸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호흡법과 시선 처리 기술 3가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소외감, 어쩌면 방법만 조금 바꾸면 인생 최고의 전성기로 바꿀 수 있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구나, 내 태도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자, 그럼 늙어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삶, 그 비밀의 문을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단순히 건강해지는 것을 넘어 죽을 때까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남는 비결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조금 전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다음 섹션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인다고 느낄 때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흰머리가 늘고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사인 제 눈에 보이는 노화의 추함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비교하는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조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네 남편은 아직도 일을 한다더라. 누구는 자식 덕에 해외여행을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묘한 패배감이나 질투심이 올라오시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아주 치명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한 심리학 이야기가 아니라 내분비내과적인 팩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내 처지를 비관하며 비교하는 순간 뇌는 이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 코티소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호흡이 얕아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으쓱 올라가며 자세가 구부정해지죠. 얼굴 근육은 긴장해서 딱딱하게 굽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어깨, 혹시 귀 쪽으로 잔뜩 움츠러들어 있지 않으신가요? 숨은 편안하게 배꼽까지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면 가슴 위에서만 헐떡이고 있나요? 이렇듯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은 우리를 항상 비상사태 상태로 만듭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혈압이 오르고 여유가 사라지니 말투는 빨라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어도 몸 전체가 나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나는 지금 불행해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품이 없는 노년의 실체입니다. 반면에 나이 들수록 기품이 흐르고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들은 뇌 구조가 다릅니다.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자기 수용, self-acceptance입니다. 나는 나, 남은 남. 이들은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자신에게 집중할 뿐이죠.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중 부교감 신경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고 느려지며 표정 근육이 이완되어 자연스럽고 온화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안정된 상태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지혜롭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다 라는 강력한 신뢰감을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성형이자 사람을 홀리는 중년의 아우라인 것입니다. 결국 늙어가는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늙어가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질투와 비교로 얼룩진 쭈글쭈글한 마음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팽팽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 하나로 인생을 180도 바꾼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 중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그분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그 놀라운 반전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만났던 70대 중반의 영자님 가명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뵈었을 때 그분의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화장은 아주 짙게 하셨고 옷도 화려하게 입으셨지만 표정에는 항상 그늘이 져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온통 불평과 비교뿐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친구는 이번에 며느리가 비싼 보약을 해줬다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동창회에 나갔더니 나만 제일 늙어 보이더라. 하며 한숨을 푹푹 쉬셨죠. 여러분도 혹시 친구의 자랑을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 괜히 내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잠 못 이룬 적 없으신가요? 영자님이 딱 그랬습니다. 남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느라 마음의 평화를 잃으신 상태였죠. 그러니 혈압은 항상 높았고 불면증 약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몸이 긴장해 있으니 사람들이 다가오기는커녕 있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내가 늙고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조급하고 날선 분위기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약 1년 뒤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오신 영자님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뭔가 설명하기 힘든 아우라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화장은 훨씬 옅어졌고 옷차림도 수수해졌는데 얼굴에는 은은한 미소가 감돌았고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실에서의 풍경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보시던 분이 이제는 주변 환자분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간호사들도 영자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도대체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결을 여쭤보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내가 늙어가는 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남이랑 비교하는 게 나를 갉아먹는다는 걸 깨닫고 나니 그냥 오늘 숨 쉬고 걷는 내 몸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자님은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며 자신을 괴롭히던 열등감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나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지금 이대로에 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인 것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바로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말의 속도가 느려졌고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사람보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님은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여유라는 최고의 매력을 장착하고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신 겁니다. 돈을 들여 얼굴을 고친 것도 아닙니다. 명품 옷을 사입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렌즈를 비교해서 수용으로 바꿨을 뿐인데 그분은 누구보다 아름답고 섹시한 노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렌즈로 자신을 보고 계신가요? 아직도 왕년엔 내가 잘 나갔는데 하며 과거를 붙들고 계시진 않나요? 진정한 매력은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영자님의 변화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진짜 나만 남기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비움과 여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홀리는 기술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매혹적인 원리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매혹의 정체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섹시하다 혹은 매력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거나 화려한 언변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모습을 상상하셨나요? 만약 20대나 30대라면 그게 정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은 오히려 주책으로 보이기 십상입니다. 중년 이후의 진정한 매력, 즉 이렇게 이러라고 불리는 성숙한 끌림은 채움이 아니라 철저한 비움과 여백에서 나옵니다. 그림을 예로 들어볼까요? 화폭의 물감을 빽빽하게 칠해놓은 그림은 보는 사람을 숨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여백을 남겨둔 수묵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빈 공간을 상상하게 만들고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뇌는 완결되지 않은 정보에 강하게 끌리는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이가르닉 효과와 연결짓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말해버리면 우리 뇌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을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흥미가 떨어지는 순간 매력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신비로움을 남겨두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 뇌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맹렬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미소 뒤에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을까? 라고 상상하며 상대방을 실제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인 존재로 미화시킵니다. 즉, 여러분이 입을 다무는 순간 상대방의 뇌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하느라 바쁩니다. 며느리 흉부터 시작해서 허리 아픈 이야기, 자식 자랑, 정치 이야기까지 숨 쉴 틈 없이 쏟아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정보를 100% 쏟아내는 순간 여러분은 읽고 싶은 신비로운 책에서 이미 다 읽어서 냄비 받침으로 쓰는 잡지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정말 매력적인 70대 분들은 절대 자신의 패를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요즘 건강 어때요? 라고 물으면 구구절절 병원 기록을 읊는 대신 그저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짧게 답합니다. 바로 이 절제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카리스마와 기품으로 다가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잦아지고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감추세요. 여러분의 일상, 생각, 그리고 감정을 조금은 베일 뒤에 숨겨두세요.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유리창보다는 안이 보일 듯 말 듯한 불투명 유리가 훨씬 더 사람을 애타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럼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침묵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여유입니다. 이것은 굳이 내가 잘났다고 떠들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술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 섹션에서 뇌과학이 증명한 자존감의 비밀과 함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 휴식 중입니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귀티가 나느냐, 빈티가 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과학적인 열쇠입니다.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뇌는 단순히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네 라고 생각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본능 때문에 남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으면 뇌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몸 전체에 전투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위험하다. 긴장해라. 바로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감습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혹시 미간에 깊은 내천천, 자가 새겨져 있지 않으신가요? 입꼬리가 처지고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게 다 코르티솔이 만든 전투 흔적입니다. 남을 질투하고 내 처지를 비관하는 동안 여러분의 얼굴 근육은 끊임없이 긴장하고 수축하면서 딱딱하고 심술런진 인상으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독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기품이 넘치는 분들은 이 회로를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라고 부러움이 없고 욕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인생의 채점 기준을 남에서 나로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자기 수용, self acceptanc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젊음은 같지만 지금의 내 주름도 꽤 멋져. 저 사람은 저게 복이고 나는 건강한 게 복이지.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휴전을 선포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교감 신경이 깨어나면서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고 굳었던 어깨와 목 근육이 스르르 풀립니다.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눈매가 선해지고 입가에 편안한 여유가 깃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님 같은 미소나 온화한 인상은 사실 마음 수양이 깊어서가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완벽한 균형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생물학적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남을 이기려는 마음은 얼굴을 늙게 만들지만 나를 아껴주는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딱 일주일만이라도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반사라고 외치고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도 꽤 괜찮네 라고 말해주세요. 뇌를 속여서라도 긍정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내면이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은 밖으로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한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니까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밖으로 표현되는 기술을 배울 차례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고요해도 입만 열면 점수를 깎아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단 3초 만에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말하기 속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모임에 나갔는데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딴짓을 하거나 말을 끊는 느낌, 혹은 내 말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급해져서 나도 모르게 말이 빨라지고 목소리가 커지진 않던가요? 내 말 좀 들어줘 라고 호소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이 빨라질수록 여러분의 말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말이 빠르고 톤이 높은 것은 전형적인 불안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겁을 먹으면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호흡이 가빠지고 말이 다다다다 쏟아져 나오게 되죠. 상대방의 뇌는 기가 막히게 이 신호를 감지합니다. 저 사람 지금 여유가 없네. 불안해 보이네. 라고 판단하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소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 들수록 귀티가 흐르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0.5배속의 미학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작이 쏟든 것과는 다릅니다. 내면의 여유가 꽉 차 있어서 넘쳐 흐르는 상태죠. 이 느린 말투가 왜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첫째, 느리게 말하면 호흡이 깊어집니다. 얕은 숨이 아니라 배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위 복식 호흡이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이 중저음의 울림은 듣는 사람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권위가 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라는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종이나 깡통은 건드리면 요란하고 빠르게 울리지만 속이 꽉 찬 거대한 종은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울리는 법이니까요. 둘째, 침묵의 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급한 사람들은 대화 중간에 1초라도 정적이 흐르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다 말실수를 하죠.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문장과 문장 사이에 쉼표를 둡니다. 그것 말이죠. 하고 잠시 뜸을 들이면 상대방은 뭐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고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그 짧은 침묵이 여러분을 대화의 주도권을 쥔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영상이 여러분의 품격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마음이 급해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 평생의 여유를 선물하는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누군가와 대화할 때 평소 속도보다 딱 반박자만 늦게 반응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맞아 하고 맞장구 치지 마시고 1초, 2초, 3초를 마음속으로 센 뒤에 천천히 입을 떼는 겁니다. 처음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3초의 틈이 여러분을 경박한 수다쟁이에서 사려 깊은 조언자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호흡이 차분해지면 표정도 온화해지고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되면서 여러분 곁에는 편안한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말투를 바꿨다면 이제는 시선을 바꿀 차례입니다. 사람을 홀리는 진짜 고수들은 눈을 마주치는 방법부터가 남다르거든요.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도 부담스럽고 피하면 자신 없어 보이는 이 난해한 눈맞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설레는 눈빛이 될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황금 비율을 공개합니다. 대화의 속도를 늦췄다면 이번엔 눈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어디를 보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시선 처리를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니 싸우자는 것 같고 피하자니 자신 없어 보일까봐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사실 이 고민은 아주 정확합니다. 시선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혹은 무관심하다는 오해를 사기 딱 십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빛이 흐릿해진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런 레이저 눈빛은 상대방의 뇌편도체를 자극해서 나를 공격하나? 라는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시선을 자꾸 아래로 떨구거나 먼 산을 보면 내 이야기가 지루한가? 라는 무시의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봐야 상대방을 설레게 하고 내 매력에 빠져들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황금 비율이 등장합니다. 바로 3초의 법칙과 사회적 거리입니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절대 상대방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방의 눈과 코 사이, 즉 미간이나 인중 부근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눈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은 받으면서도 공격적인 느낌은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3초 정도 머무른 뒤 자연스럽게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3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맞출 때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뇌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딱 3초. 상대방의 존재를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요 라고 눈으로 쓰다듬어주는 그 찰나의 시간이 바로 매력의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거리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대화할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바짝 다가가시는 편인가요? 가까워야 정이 가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퍼스널 스페이스, 즉 안전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략 팔 하나 길이 정도인 50cm 1림 거리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 얼굴을 들이밀면 상대방의 몸에서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부담스러워,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게 되죠. 반면 기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적정거리를 유지합니다. 이 물리적인 여백이 상대방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 세로토닌을 보내고 그 안전함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에 대한 호감과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명화민을 감상할 때도 코를 바꿔보지 않습니다. 적당히 떨어져서 보아야 그 그림의 진가가 보이죠. 사람 관계도 명화를 감상하듯 약간의 거리를 두고 지그시 바라봐 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 적당한 온도의 눈빛. 그것이 바로 상대를 안달나게 하는 중년의 고수들이 가진 비기입니다. 자, 이제 눈빛으로 상대를 사로잡았다면 마지막 새끼를 박을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의 매력을 유창한 말솜씨라고 착각하지만 진짜 고수는 입을 여는 순간보다 입을 다무는 순간에 더 빛이 납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였던 지난 날은 이제 잊으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침묵이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강력한 권력이 되는지 그 반전의 미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옛말 다들 아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 더 강력한, 어쩌면 조금 무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0세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침묵은 금 정도가 아닙니다. 침묵은 곧 권력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잠시 말이 끊겼을 때 그 짧은 정적을 견디지 못해 아무 말이나 급하게 꺼내신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날씨가 참 덥죠? 라거나 그런데 참 내 친구가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 어색한 공기를 내가 채워야 한다는 강박. 바로 그게 내 매력을 깎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대화의 주도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 더 정확히는 침묵을 견디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좀 봐줘요. 내 말을 이해해줘요. 라고 애원을 하는 셈입니다. 반면 입을 굳게 다물고 온화한 미소로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여유가 있어요. 라는 무언의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정보의 공백 효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불완전한 것을 참지 못하고 빈 공간을 채우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미주알고주알 다 털어놓으면 상대방의 뇌는 더 이상 궁금해할 게 없어집니다. 상상력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죠. 매력은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빈칸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말을 아끼고 묘한 여운을 남길 때 상대방의 뇌는 그 빈 공간을 자신의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말하지 않은 깊은 뜻이 있겠지? 라고 짐작하며 여러분을 실제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침묵은 상대방이 나를 스스로 존중하게 만드는 최고의 최면술인 셈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특히 변명이나 하소연은 금물입니다. 늦었을 때 구구절절 차가 막히고 알람이 안 울렸다는 핑계를 대는 대신 그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라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누군가 칭찬했을 때 에이, 아니에요. 이게 싼 옷인데 라고 손살에 치지 마시고 그저 웃으며 고마워요 라고 짧게 받아주세요. 군더더기를 쳐낸 그 짧고 단단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 설명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의 양을 줄이면 말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분들이 가진 침묵의 미학입니다. 자, 이제 말과 태도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품격을 천박함으로 만들 수도 우아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한 끗 차이 매너. 다음 섹션에서 공개합니다. 명품 가방으로 온몸을 휘감아도 어딘가 모르게 싼 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흰 티셔츠 하나만 걸쳤는데도 귀티가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태도, 즉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품격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친절을 베풀 때 절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물컵이 쏟아졌을 때 어떤 분은 어머, 여기 물 쏟았어요. 빨리 와서 닦아주세요. 라고 요란하게 소리치며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고 싶은 심리죠. 하지만 진짜 기품 있는 분은 조용히 자신의 냅킨을 꺼내 닦거나 직원에게 다가가 나직한 목소리로 여기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라고 속삭입니다. 남의 실수를 덮어주고 주변을 시끄럽게 만들지 않는 배려. 이것이 바로 의도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고귀한 아우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품격의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밴드, 페이스북에 하루가 멀다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밥 먹은 사진, 손주 자랑, 심지어 며느리 흉보는 글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정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비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백화점 명품관의 진열대를 떠올려 보세요.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골라골라라고 외치던가요? 아닙니다. 넓은 공간에 딱 하나 조명을 비추어 귀하게 모셔둡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사생활을 베일 속에 감춰둘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궁금해하고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저분은 평소에 뭘 할까? 라는 궁금증을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한정판 명품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무겁게, 자랑은 가볍게 하세요. 내가 굳이 나 행복해, 나 잘 살아 라고 떠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온화한 미소와 차분한 분위기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성형을 거의 마친 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고와도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바로 몸의 중심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이성에게 섹시하다는 느낌을 주는 결정적인 신체 부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굴도 다리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공개할 이곳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기품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성이 상대방을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다. 심지어 섹시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탄탄한 허벅지, 잘록한 허리? 모두 아닙니다. 60세 이후 사람의 격조와 성적 매력을 결정짓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등백기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주름이 없고 옷을 잘 입어도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모습에서 쇠약함과 자신감 부족을 읽어냅니다. 반면 흰머리가 희끗희끗해도 척추가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 있고 가슴이 활짝 열려 있는 분을 보면 어떤가요? 굳이 말을 섞어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자기 관리가 철저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생명력의 증거이자 이성에게 어필하는 가장 원초적인 매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의 등 근육은 항중력근, 안티그래비티 머슬의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중력에 저항해서 몸을 바로 세우는 근육이죠.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빠지는 것이 이 근육입니다. 등이 굽으면 단순히 보기에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흉곽이 좁아지면서 폐가 눌려 호흡이 얕아지고 앞서 말씀드린 불안 호르몬이 나오기 쉬운 몸 상태가 됩니다. 즉, 구부정한 자세는 나는 지금 늙고 병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등을 펴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슴이 열리면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이때 우리 뇌는 아, 나는 지금 당당하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키며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바로 이 호르몬이 눈빛을 살아있게 만들고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며 여러분 주변에 젊고 건강한 기운을 뿜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소파에 푹 파묻혀서 목을 쭉 빼고 계시진 않나요? 스마트폰을 보느라 어깨가 귀랑 뽀뽀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 와서 구분 등이 펴지겠어? 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거창한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정수리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어서 하늘에서 누가 나를 팽팽하게 잡아당긴다고 상상만 하셔도 됩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가슴은 위로 일시엠만 들어 올리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실루엣을 지친 노인에서 기품 있는 중년으로 단숨에 바꿔놓습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의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 될 수 있지만 구부정한 등은 게으름의 증거일 뿐입니다. 꼿꼿한 자세는 그 자체로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지탱할 힘이 있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 당당한 태도 앞에서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부터 말투, 시선, 그리고 자세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이 필요하겠죠?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내 몸에 귀티를 문신처럼 새기는 3가지 초간단 습관, 다음 섹션에서 공개합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늙어감의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매력의 원리를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사인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꿀꺽 삼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오늘 들으신 이 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지 않으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기품 근육 만들기 3단계 실천법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습관이 되어도 6개월 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를 위한 칭찬 일기를 한 줄만 써보세요. 거창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그저 노트 한 권을 마련해서 오늘도 아픈 무릎 데리고 걷느라 고생했다. 화내지 않고 참은 나, 기특하다. 이렇게 딱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비교하는 뇌를 만족하는 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술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SNS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 대신 나를 인정해주는 이 작은 의식이 쌓이면 여러분의 무의식에는 단단한 자존감의 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자존감이 깊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묵직한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기 1분 전 입의 호흡법을 기억하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뱉는 시간을 2배로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코로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6초간 후 하고 촛불을 끄듯이 내뱉으세요. 이것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스위치를 강제로 켜는 버튼과 같습니다. 동창회 모임 장소 문을 열기 전 혹은 며느리와 대화하기 직전에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 보세요. 심장 박동이 차분해지면서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상대방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온화하고 여유로운 표정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세 번째, 대화 중에는 무조건 마법의 3초를 확보하세요. 누군가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걸었을 때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려는 입술을 꽉 깨무세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센 다음 대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3초의 침묵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내 말을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존중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그 짧은 틈은 여러분이 실언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도 해줍니다. 이 3초의 여백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을 하면 처음엔 알이 배기고 아프죠? 마음의 근육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칭찬 일기가 오글거리고 3초를 참는 게 입이 근질거릴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여러분이 예전에 초라한 나, 껍질을 깨고 우아한 나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성장통입니다. 작심 3일이라도 괜찮습니다. 3일 하고 하루 쉬고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저를 믿고 이 3가지를 따라해보세요. 일주일 뒤 거울 속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깊고 그윽하게 변해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긴 여정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네요. 오늘 나눈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마무리로 모시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어쩐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나도 이제 끝물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주름진 눈가가 희끗희끗한 머리칼이 그저 감추고 싶은 흠으로만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의 눈빛이 영상 시작 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이 듦이 결코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는 벗겨졌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알맹이, 바로 기품이라는 보석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은 비싼 화장품이나 명품 옷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였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뇌가 만들어내는 편안한 호흡, 상대를 배려하여 한 박자 쉬어가는 느긋한 말투, 그리고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떤 탱탱한 피부보다 더 강렬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시들어가는 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향기가 짙어지는 잘 익은 과실이자 세월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빈티지 와인과도 같습니다. 혹시 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이라며 주저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제 진료실을 찾아주셨던 70대 영자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분도 늦었다고 생각했던 70세의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오늘이 앞으로 남은 날들 중에서는 가장 젊고 빠른 날입니다. 거창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고생했다, 사랑한다 한마디 건네는 것, 내일 아침 밥을 먹으며 딱 3초만 더 천천히 씹어보는 것,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구부정했던 허리를 한번 꼿꼿하게 펴보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한 숟가락의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내일과 1년 뒤, 10년 뒤의 표정을 바꿀 것입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저와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바디 시그널 가족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변화를 응원하고 지지할 때 늙어가는 과정은 두려운 내리막길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다짐을 세상에 선포할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7챌린지 시작.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 짧은 댓글 하나가 내 인생을 우아하게 바꾸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조금 더 편안해진 얼굴로 다시 이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시간. 지금까지 바디 시그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우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